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 옆에는 헬스장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운동을 한번 빠지면 못 벗어나요. 우리 아이를 가질 거니까 내가 오늘부터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안 하던 걸 하지 마셔라. 하던 거는 조금 조절하시면 되고, 안 하던 걸 하면은 그렇다고 임신이 잘 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커피 그쵸? 정말 많이 달고 사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커피를 많이 먹으면 축척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만 먹어도 영향을 받는 시기가 오기 시작해요. 2시에 먹었는데 밤 새게 되고 막. 네, 커피는 보통 어떻게 권장을 할까요, 선생님? 요새 하루 한 잔 안 마시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카페인 하루 200mg 이하까지는 임신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드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예 태아한테 영향이 없다, 배아에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딱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평소보다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 마시고 싶으시면 디카페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 옆에는 헬스장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운동을 한번 빠지면 못 벗어나요. 이런 경우에 운동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선생님? 고강도의 운동이 또 뭐 임신이나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새롭게 시작한다던가 이런 거는 무조건 저는 피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다 보면 대사율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난임 약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적당한 정도로 좀 제한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 아이를 가질 거니까 내가 오늘부터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안 하던 걸 하지 마셔라. 하던 거는 조금 조절하시면 되고, 안 하던 걸 하면은 그렇다고 임신이 잘 되진 않는다. 그때그때 사실 해야 되는, 본인이 챙기셔야 되는 일이 다른 만큼 난임 시술의 단계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갑자기 적극적인 운동을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그 전에 먼저 그런 운동을 하고 계셨어야 되고, 시술에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체중을 조절하고 싶다던가 이럴 때는 시기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책임질 수 없는 게, 내가 어떤 걸 먹었고 어떤 운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반응은 본인이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담당 선생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그런 식으로 본인이 잘 조절해서 조금씩 서서히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피검사 날이 5일 뒤인데 오늘 오셨어요. 피검사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피검사 하셔야 될까요?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5일은 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제가 증상이 너무 없어요. 아니면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해요. 착상통이 있다, 없다. 이게 카페에서 논란도 많은데, 과연 이게 있는 게 좋은가요? 없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뭐 일단은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죠. 착상통이 다 있고 착상열이 있을 것 같으면 사실 뭐 임신 9주, 10주 아니면 13주 이렇게 돼서 갑자기 알게 되시는 분들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생기고 아니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일 전에 와서 이제 검사를 만약에 하시고 싶다. 약간 마음이 이제 조급하실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검사에서 일단은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좀 낙담하셔서 주어진 질정이나 주사나 이런 걸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5일 이후에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 시험관 3번 이식하셨는데, 3번째도 아닐 것 같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복사하고 다른 병원 가볼까요? 생각하고 이제 피검사 했는데 임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그분의 스토리인데요. 그분 얘기를 잠깐 하면, 이분은 아주 젊었을 때 난소 수술을 기형종을 저희 병원에서 하셨어요. 저희 병원에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란 유도에서 출산을 하셨어요. 해피한 케이스죠. 난소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소 기능도 유지되고 아이도 낳았으니까. 근데 아이 낳고 둘째를 가지러 오신 거예요. 둘째를 가지러 오셨는데 이런 물혹이 보여요,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모양 자체가 조금 전형적이지 않으니까 난소 종양 표시자 검사 조금 해볼 것 같고요.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MRI 찍고, 이게 또 임신 중에 또 터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의하고 복강경 수술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드렸어요. 아는 분한테. 근데 여기 보시는 게, 이 난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난소 수술을 하고 났으니, 수술 전에 3번 수술한 난소 기능이요 3.4인데,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날짜를 보시면 그 다음인데 2년 만에 난소 기능이 0.2예요. 15배, 15분의 1로 줄었죠. 네. 갑자기 소위 말하는 난저가 된 거예요.
이분이 되게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35세 이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런 난저가 있어도 회복이 좀 될 수는 있어요. 그게 계속 더 떨어진다가 아니라 약간 회복될 수 있다, 수술 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분은 배란 유도 좀 특별하게 했어요. 성장 호르몬 같은 걸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인공주기를 한 게 아니라 배란 유도를 시키는 약을 먹어서 시도를 했고, 그런 몇 가지 기술들을 좀 부려서 몇 가지 보조제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내막 세 줄 확인하고, 타이밍도 되게 잡기 어려웠는데 주사도 한번 좀 고용량 쓰고 그리고 진행을 했어요. 이 4일 배아 이식을 했는데 배란 유도제 쓰고, 왼쪽이야 뭐 동결배아 해동한 거고, 오른쪽은 어떤 걸 한 거죠, 선생님? 레이저로 배아의 겉부분을 살짝 깎아내서 부화되는 부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거나 착상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주는 보조 부화제를 좀 쓰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나타낸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보는 게 맨날 2차원이잖아요. 실제로 이식할 때 잘 보시면 배아가 눈송이처럼 굴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보조부화라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레이저 해칭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분 344일 임신되시고 요번에 졸업하셨어요. 아마 아기 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배아가 좋으면 무조건 착상이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조건이라는 말이 좀 걸리긴 하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난자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이 되냐, 그거는 약간 부분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좀 다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궁에 성근증이 심하다던가, 아니면 용종이 크게 있다던가, 아니면 근종이 조금 임신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다던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난자의 질과 같은 정도의 영향력으로 임신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실이 있어요. 아예 복강경으로 수술까지 했었고, 수술실로 인정받은 수술실이 있어서 자궁 내막 착상에 관계된 거는 자궁경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착상 효과가 좀 좋아지는 거고, 배아가 좋다고 무조건 잘 된다기보다는 엄마가 받아들일 정도가 또 준비가 됐느냐, 창문이 열릴 때 딱 아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만큼 또 말이 많은 게 3일 배아냐 5일 배아냐. 어떻게 보면 5일 배아가 더 오래 사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사실은 5일 배아가 당연히 더 3일 배아보다 생존율이 결국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남았다라는 거니까 이식했을 때의 착상률은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5일 배아까지 무리해서 키우다가 이식이 돼서 착상이 제대로 될 수도 있었던 3일 배아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무조건 5일 배아로 키워서 이식을 하냐 마냐는 약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 BGT라는 검사가 나와서 유전자로 이상 있는 배아를 걸러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3일 배아가 10개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5일 배아까지 가는 게 6개라면 이 중에 4개가 탈락된 거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정상으로 착상을 시켰으면 잘 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자수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면 몰라도, 충분히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3일 배아를 이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고,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내용도 그분도 3일 배아 이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쌍둥이 절대 안 돼요,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쌍둥이가 절대 안 되면 꼭 한 개만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2개 넣으면 2개 다 꼭 다 붙는다고 봐야 될까요? 2개 넣으면 2개가 다 붙는다 봐야 될 것 같으면 사실 2개, 3개 잘 안 넣겠죠. 저희가 나이에 따라서 35세 이상에서는 4일 배아까지는 3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3개를 넣는다고 3개가 다 자리 잡기보다는 시험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적인 단태아 임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가 착상이 될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기 위해서 3개까지 넣는다, 수적으로 승부를 본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통계적으로는 2개 이상의 배아를 이식했을 때 쌍둥이가 될 확률은 한 20-3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국가에서도 이식 가이드라인을 정했죠. 세계적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유가 한 개를 넣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이드라인 자체에서도 만들 때 2개를 넣어도 둘 다 붙을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요. 10% 20% 이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식하는 날 아니면 뭐 난자 채취하고 나서 직후에 꼭 담당 선생님한테 이해하시면 한 개씩 따로 동결을 하거나 따로 배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쌍둥이를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경우는 쌍둥이가 왜 절대 안 될까요, 선생님? 절대 안 되지는 않겠지만 네. 어느 정도 위험성이 좀 증가하기 때문이죠. 결국 기본적으로 시험관이 단태아 임신을 좀 목표로 하는 이유가,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좀 조산의 위험성이 기본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신 기간 중간에 산모나 태아의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임신 어떤 지속 기간 중에 기형 검사나 이런저런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약간 염색체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물지만 놓치게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꼭 잘 봐야 된다. 실제로 저희가 쌍둥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꼭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쌍둥이 임신 되신 분들은 적어도 11주, 14주 아니면 18주까지는 본인 임신시키신 난임병원에서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온라인 상담을 했어도 보조제 같은 거 쓰다가 바로 옮겨가셔가지고 약간 조금 다른 일이 생긴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얘기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시고 나는 여기 해당되느냐 아니면 내 주변 친구는 이걸 했는데 나는 이게 되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항상 약간 애매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때그때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이 아니면 자궁 상태, 배아 상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료 보시는 의료실 분이랑 본인의 상황을 잘 얘기하시고 조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